안녕하세요. 펀드매직입니다. 금리가 마치 무슨 주가처럼 엄청 하락하더니 또 급반등을 하면서 널뛰기 중인데요. 아마 반등 시에 매수하자라는 시그널 카카오 영리한 펀드 9월 성적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2레벨 넘어가면 매수인데 벌써 4.2가 넘었어요. 10년물 기준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 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가면서 11월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죠. 아마 조금 당분간은 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달간 0.65% 9월 말 기준의 수익률인데요. 파랑색이 핑코의 투자 등급이고 빨강색이 영리한 글로벌 채권이고 녹색이 투자 등급 채권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투자 등급 채권이 두 개가 나오는 이유는 하나는 언헤지형입니다. 위에 보시면 그러니까 녹색과 빨강색을 비교하는 게 맞기는 해요. 빨강색이 영리한 글로벌 채권인데 녹색은 핌코사의 글로벌 투자 등급의 환헤지한 케이스고 파랑색은 이제 환해지를 안 하는 거다 보니까 최근에 환율이 좀 올라가는 부분, 원화 환율의 약세에 따라서 좀 더 강하게 올라가는 환 차익이 좀 붙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라색이 미국제 10년물의 금리이고요. 9월 달에 B컷이 있어서 정작 이렇게 떨어지다가 B컷이 나타나고 뉴스를 확인한 다음부터는 다시 급등을 하는 모습이 아련한 현상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간의 매니저 노트상으로는 이제 지정학 리스크, 미국 통화정책, 대선, 우호적 재료 등등으로 금리 하락 나타났다라는 얘기였는데 지금 시장은 완전 금리가 반등하면서 다 되돌림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이제 최근 20년 내의 보라색이 미국의 정책 금리의 모습이고요. 거의 이제 더 높아졌다가 최근 한번 B컷으로 떨어진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의 차트가 파란색이고요. 지금 반등하는 게 좀 아이러니하지만 그래도 고점을 낮추고 있는 시그널이라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이제 2 이상 급등하기에는 이 직전의 정고점을 넘느냐, 예를 들어 4.5레벨 그리고 5%까지 가느냐가 관건인데요. 아마 제가 볼 땐 그렇게 가면 정말 큰일 나지 않을까 싶은데 시장은 약간 너무 빠르게 반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널뛴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일단 요게 좀 내려와줘야 과거에도 시장보다 이 시장금리라는 게 정책금리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는 거를 쭉 쫓아가는 모습처럼 내려가는 게 이제 일반적이긴 한데 지금은 지표가 좋으니까 거꾸로 이렇게 반등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더 떨어질 룸이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내년도까지 한 3.5 정도의 정책금리 인하를 예상한다고는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표나 또 이렇게 흔히 걱정하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든다 그랬을 때는 좀 어떻게 될지 추이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요 이유로는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재정 수입, 소득세 폐지, 법인세 감면 등의 공약으로 돈 풀 일이 많아집니다. 재정 지출 빚내서 더 쓰자, 현대통화는 지지한다 등등인데요. 돈 쓸 일이 많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늘리겠다는 얘기고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간단한 얘기지만 가격이 떨어지죠.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니까 채권 금리는 금리를 밀어 올리는 재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다. 그래서 한간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율하고 요 금리 방향이 유사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정답은 없습니다. 일단 그 국제통화기금 IMF의 이코노미스트 모리스 옵스펠트라고 하는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할 때는 한국이 이런 더 취약해질 수 있다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관세도 올릴 거고 트럼프의 과거 달러 약세를 위한 플라자 합의식으로 다른 나라의 어떤 긴축을 설득할 수 있다 등등으로 통화가치 절상 압박을 의미하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 이익을 보는 개념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최근 많이 파는 걸 보면 좀 걱정은 좀 되긴 합니다. 이제 왜 돈이 앞으로 그 환차익을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주식이든 채권이든 사야 될 텐데 많이 팔고 나간다는 이유는 환이 더 상방으로 올라간다는 걸 얘기할 수도 있고요. 좀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걱정하는 시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그렇거든요. 어쨌든 운용상에는 9월까지 5개월 좋다가 10월은 하락 중입니다. 짧은 만기라는 거는 여기 34년도를 제외하고는 26년, 8년 등등으로 짧기 때문이에요. 자, 월간 코멘트상의 특징적인 부분은 달러 금리 전반이 하락했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스프레드까지도 축소가 된 아주 완화적인 환경, 국채 금리보다 이자를 조금 더 주는 채권을 사냥하는 움직임이 지난 9월 말까지 기준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향후 운용 계획상에는 특징적인 부분이 지금 시장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고용시장 지표가 또 각종 경제 지표랑 더불어서 강하게 나타나는 것들인데 문제는 올해 들어서 이런 고용시장 지표 발표하는 것들을 보면 수정치를 내면서 편차가 상당히 커서 총계 조작 아니냐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신빙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미안하다, 생각보다 경기가 안 좋았구나,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되면서 금리를 빨리 낮춰야 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나라고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최근에 시장의 기대 인하에 대한 기대를 선반영해서 채권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반등, 되돌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되돌림 추세를 활용해서 시장 금리의 반등 시 채권에 싸지니까 비중 확대를 검토한다라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뭐 주식이나 채권은 되게 다양한 변수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도 움직이지만 이렇게 잘 빠르게 살펴보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주식과 채권을 같이 투자해서 보고 있는 자산 배분 전략들의 상품을 좀 꾸준히 그래서 말씀드리는 이유기도 하거든요. 시장을 너무 좀 자만하게 보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